오늘은 죽어가는 뇌를 살리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참고할 책은요, 존 레이티, 에릭 헤이거먼의 운동하시는 뇌입니다. 여러분 책의 제목에서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에 대해 답이 나온 것 같아요. 뭘까요? 바로 운동입니다. 답이 이미 나와버려가지고 약간 김이 빠질 수도 있는데, 이 책에서는요, 굉장히 과학적 사실을 갖고 운동이 뇌의 건강, 그리고 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고 생생한 사례를 갖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제가 전달해드리는 내용을 유심히 듣고, 그리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신다면은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실 수 있거든요.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존 레이티는요, 하버드 의대 임상 정신과 교수이고요. 에릭 헤이거먼은 유명한 과학 잡지의 편집위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이 우리에게 준 성공에 필요한 두 가지 도구는 교육과 운동이다. 하나는 영혼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체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교육이 영혼을 위한 것이고 운동이 신체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하지만 이 둘은 결코 분리할 수 없다. 둘을 함께 추구해야만 완벽함에 이를 수 있다. 여러분, 완벽해지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교육과 운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어,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 공부만 한다고 될까요? 운동만 한다고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말을 누가 했냐면 플라톤이 했습니다. 여러분, 플라톤은요, 서양 철학의 뿌리를 만든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는 서양 철학은 플라톤의 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훌륭한 철학가인데요. 이 옛날의 이 말이요,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오늘날의 가장 핫한 학문 중에 하나가 뇌과학이거든요. 왜 핫하냐면은 모든 학문을 융합합니다. 통섭의 학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뇌과학은 당연하고 의학, 철학, 의학, 종교, 법학, 윤리학, 경제학, 경영학까지 이 뇌의 그런 움직임과 역할, 이런 것들에 기반을 해서 많은 이론과 실험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몸무게의 2%밖에 안 되는데 혈액의 20%까지 사용을 합니다. 이 뇌 건강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혈액이 잘 순환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혈액의 20%가 이 뇌에 잘 공급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역할을 촉진시키는 게 바로 뭐냐? 바로 운동이라는 거죠. 즉, 우리가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잘 돼서 뇌 활동이 증가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학업이나 일로 연결이 되면서 그 성과가 같은 시간, 같은 자원의 투입 대비 결과가 훨씬 효과적이고 향상된다라는 것이죠.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운동을 하는 거는요, 여러분, 뇌의 토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진 밭을 경작하는 겁니다. 교육은 뭘까요? 공부와 독서죠. 이건 뭐냐? 그 운동을 해서 만들어진 그 뇌의 토대 위에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교육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그 토대가 온전치가 않아요. 그러면 그 교육의 과실, 공부와 독서의 열매들이 온전히 맺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숲의 비유를 하자면 운동을 하는 것은요, 우거진 숲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한다는 거는 그 숲을 걷는 거예요. 계속 걷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새로운 길이 생기고 이게 힐링이 되는 거죠. 숲을 걸으면 힐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라는 숲에 이게 길로 연결이 되면서 숲 구석구석에서 힐링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운동이야말로 우리의 뇌의 기본적인 토대를 만들고 그 구조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더 윤택한 기름진 토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변화를 촉발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운동을 하면은요, 이 뇌 세포들이 서로 연결이 된대요. 서로 연결이 되면 어떨까요? 예, 위기의 상황에 봉착했을 때요, 그것에 대처할 기본 능력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가 학습하기 위해서는 이 뇌 세포 간의 연결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예, 그거를 운동이 촉진시킨다라는 것이죠. 위기 상황에 대처를 하게 하고 학습 능력을 높이고, 여러분 운동 안 하면 안 되겠죠? 이런 뇌과학의 이론을 현실에 아주 잘 적용해낸 예가 있습니다. 이 네이퍼빌 학군의 예예요. 이 네이퍼빌 학군이요, 미국 일리노이주에 이렇게 한 부분에 작은 부분을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이 네이퍼빌 학군에는요, 초등학교 14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2개 해가지고 총 21개의 교육기관이 있거든요. 근데 이 네이퍼빌 학군, 자, 지도상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작은, 그렇죠? 규모잖아요. 여기 학군이 다른 곳에 비해서 학업 성취도가 월등하다라는 거예요. 매년 학업 성취도 평가를 보는데 항상 상위 톱에 위치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국제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어떠냐? 예, 과학 분야에서는 무려 세계 1등. 원래 1등은 싱가폴이거든요. 싱가폴도 이겼다고 해요. 수학에서는 싱가폴, 한국, 대만 등에 이어서 6등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네이퍼빌 학군이 학업 성취도가 높으냐 했더니 다른 학군들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예, 운동을요, 교육, 수업 사이사이마다 배치시켜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운동을 하고 나면은 몸과 뇌가요, 깨어진 것 같다고, 깬 것 같다고. 그래서 하루 종일 정신이 맑다라는 거예요. 작년만 해도 막 신경질적이고 학업 스트레스도 많고 막 그랬는데, 성미도 까다롭고 주변 친구들을 경쟁자로 여기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도 완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네이퍼빌 학군이 운동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체육 수업을 중요시하잖아요. 그 결과 또 어떤 놀라운 결과가 있느냐면요, 평균적으로 미국 학생의 30%는 비만이라고 하는데, 이 네이퍼빌의 경우는 체질량 지수를 봤을 때 전체의 97%가 정상 범위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수준은 전국 평균을 훨씬 앞서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비교가 안 되는 정도입니다. 130여 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명, 남학생만 비만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조사 결과 미국 전역을 비교했을 때도 훨씬 낫다라는 것이죠. 아까 학업 성취도도 높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미국 교육 전문가들은 이 네이퍼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워하는 거죠. 그리고 희망을 갖게 됩니다. 미국 교육에 있어서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은 지역별로 학군별로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똑똑한 사람은 굉장히 똑똑하고요, 학업 성취도가 낮은 사람은 정말 낮아요. 근데 네이퍼빌은 여러분 어때요? 21개의 학교 기관의 성적이 다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네이퍼빌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 하면은 다른 지역의 미국 학생들도, 보통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는 거죠. 네이퍼빌 학군의 차이점이 뭐냐? 한 고등학교, 네이퍼빌 학군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고등학교는요, 영교시 체육 수업을 해요. 자, 이게 뭐냐면 아침 7시 10분까지 등교를 해서 운동을 합니다. 강당에 가면은 굉장히 다양한 운동기구가 있어요. 트레드밀, 러닝머신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체력기구들, 단련기구들, 그리고 조정기구, 그리고 바이크도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모든 학생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1마일 달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약 1.5km 정도가 돼요. 이렇게 아침 일찍 운동을 한 다음에 샤워를 하고 수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많은 학생들이 괴로워하고 반대하고 그랬지만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고 긍정적인 감정을 더 고양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국내적으로도 국외적으로도 학업 성취도가 굉장한 그런 결과를 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민족사관고등학교 있잖아요. 거기에서 차용을 해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민족사관고등학교 여러분 아시죠? 네, 굉장히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이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이 효과적인 결과를 실제로 낳고 있다는 것이죠. 이 네이퍼빌 학군에서 이런 운동의 중요성, 운동혁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필 롤러라는 체육교사예요. 이분의 한 말을 한번 들어보죠. 운동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운동을 잘하고 못하고 이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운동을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학업 성취도, 높은 학업 성취도의 아주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심장 박동 측정기를 사용했을 때 최고 심박수의 80% 정도를 달성해야 된다는 거죠. 즉, 꽤 격렬한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장 박동 지수가 이제 한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한 이제 180, 19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150, 160 정도는 나오는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5km 달리기를 했을 때 최종 마지막 골인에 들어올 때는 그 심장 최고 심박수가 한 150, 160 정도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필 롤러 교사가 말해요. 우리 체육 교사들은 뇌세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몸 건강, 근육을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뇌세포를 만들고 아까 뇌과학적으로 뇌를 연결시킨다고 했죠? 그 다음에 그 속에 내용물을 채워 넣는 것은 다른 교사들의 몫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운동이 토양과 토대고 바로 다른 교사들이 교육을 통해서 그 토대에 씨앗을 심는 거죠. 운동에 관한 다른 최신 과학적 연구 결과들을 한번 볼게요. 운동이 항우울제인 졸 로프트보다 더 효과적인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요. 만약 어떤 신약이 개발된 거예요. 항우울제인데 졸 로프트보다 더 효과적인 우울증 약이 개발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100년에 한 번 있을 정도의 커다란 성공이요 성취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운동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 100년에 한 번 있을 만한 큰 성공이라는 거죠. 여러분, 당장 뛰어야 하지 않을까요? 또 다른 연구가 있습니다. 체육 수업을 줄이는 대신 수학이나 과학 및 읽기 수업을 늘린다 해도 성적이 눈에 띄게 향상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육 수업을 꼭 하라는 거죠. 그리고 건강검사 수치가 높은 학생들이 성적도 높았어요. 어느 정도? 최대 약 2배 정도까지 높았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만 대상으로 또 연구를 해봤어요. 저소득층 학생들 가운데서도 건강한 학생들의 점수가 건강하지 못한 학생의 점수들보다도 높게 나왔어요. 이 연구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 부모의 환경, 경제적인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경제적 상황은 당장에 호전시키기가 어렵죠. 그런데 어떻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자녀의 건강을 돌봐서 자녀가 건강해진다면 학업 성적이 향상될 수 있다는 거죠. 학업 성적이 향상되면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운동이 빈곤의 악순환, 이런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두 가지 포인트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예요? 운동은 선택이 아니에요. have to, must, should입니다. 무조건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꽤 격렬한 운동, 나이대에 맞는 최고 심박수의 한 80% 정도까지는 달성할 수 있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기존 체육 수업을 비판하기도 해요. 이 책은. 왜? 기존 체육 수업이 어떻습니까? 막 강제로 턱걸이 같은 거 시키고, 그렇죠? 막 뭐 기합을 주고 제식 훈련 시키고 이러잖아요. 이런 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턱걸이는 65%의 학생이 못한대요. 근데 그거를 무조건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맥락에 그 학생들에게 맞게 운동을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최고 심박수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추가적인 예를 들면 어떤 것입니까? 턱걸이 같은 거 하지 말고 스포츠 댄스도 좋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몸을 움직이는,
그리고 운동을 더 조성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높은 교육열 때문에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뇌과학, 운동 관련된 중요성을 알고 있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참 어처구니가 없군요. 앞뒤가 바뀐 이유라고요. 운동 부족에 시달리는 그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운동부터 시키라고요. 운동이야말로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운동을 해서 근육이 발달하는 거, 이거는 부산물에 불과해요. 심장과 폐의 기능 개선, 부산물에 불과합니다. 위기대처 능력이 올라가고 뇌의 구조가 변한다니까요, 여러분. 자, 그런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갈수록 뇌를 죽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집중력이 저하가 되고 기억력이 저하가 되고 뇌의 안개, 흐리멍텅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촬영을 했을 때 운동을 실제로 하지 않으니 뇌가 오그라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죽어가는 뇌를 되살리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확실히 아시겠죠? 그리고 실천하셔야겠죠?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이 생물학적인 변화를 촉발시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가능성,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싶으시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반드시 그 가운데서 운동을 빼먹지 마십시오. 완벽하게 되는 길, 운동과 교육이죠? 자,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죽어가는 뇌를 살리는 법, 뇌를 젊어지게 하는 법. 가장 강력하고 간단한 방법 뭡니까? 운동. 처음이 좀 버겁다면 걷기부터, 그리고 달리기,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올리셔가지고 수준을 높이셔서 심장 박동수가 최대 박동수의 80% 정도까지 이렇게 달성할 수 있다면 베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플라톤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해 볼게요. 신이 우리에게 준 성공에 필요한 두 가지 도구, 뭐라고요? 바로 교육과 운동. 하나는 영혼을 위한 거고 하나는 신체를 위한 건데 이 둘은 결코 분리할 수가 없다. 즉 뭐예요? 교육이 신체고 운동이 영혼인 거예요. 그렇게도 크로스로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둘을 함께 추구해야만 어떻게 된다고요? 완벽함에 이를 수 있다. 우리의 잠재력, 미래의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어떻다고요? 운동은 토대, 토양, 공부, 독서, 교육이야말로 씨앗. 그렇죠? 거기에서 나오는 자라나는 나무, 열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수준은 쉬이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됐어요? 저소득층 가운데서도 운동, 건강한 친구가 성취도가 높았죠? 이거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라고요.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성과를 달성한 결과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턱걸이와 같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잘 맞지 않는 거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에게 맞는 거, 그것을 찾아서 꾸준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뇌 건강, 몸 건강의 비밀이라 할 것도 없죠? 그것을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병장수하시고 일과 학업에서 최고의 성과로 성장하시고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의 인스타그램에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한 20일 동안 이제 1만 보 이상 걷기를 계속해서 실천하고 있거든요. 66 챌린지 태그 달고 실천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가지고 함께하면 또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부터 걸어보고 뛰어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뇌가 더 젊어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오늘 웅이사의 하루 공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